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변태같은 잡놈 고아내와 작당하여 우정도 저버린 육겸의 모사에 빠져 괴로워하다 노지심을 만난 임충이 술타령을 하며 속을 달래는 사이 또다시 음모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육겸의 집으로 뛰어가는 임충의 한 걸음은 여느 사람의 3배는 좋게 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은 성남 표범이 으르렁대며 뛰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충이 고아내가 있는 집이 어디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육겸이 집으로 뛰어가는 것은 나름 짚히는 데가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 고아내란 잡놈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것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보니 육겸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굳이 자기를 술집으로 데려간 것도 수상쩍었고 거기다가 거짓말로 자기 부인을 꿰어낸 놈이 육겸의 머슴이라고 했다지 않은가. 임충은 만약 부인의 일이 다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그 육겸이란 놈부터 골통을 부셔 요조를 내버리고 다음 일을 시작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날듯이 육겸이 집에 도착한 임충이 고아가 알려준 방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부인의 비명소리 같은 꾸짖음이 들려왔지만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임충의 부인은 고아내에게 이 밝은 백주 대낮에 양갓집 부인네를 속여 끌어들여서 이렇게 희롱을 해도 되는 거냐며 악을 쓰는데도 부인에게 끈적거리는 목소리로 치근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낭자, 제발 이 사람 좀 가엾이 생각해 주시오. 대개 아무리 쇳덩이나 돌덩어리로 만든 사람이라 해도 제발 다시금 한번 마음을 돌려 생각해 주오. 처음에 나이든 유부녀 옆에 꽃같은 처녀 고아가 있었는데 만약 남자로서 여인네의 냄새가 필요했다면 부인보다는 그 꽃다운 나이의 고아란 계집종을 택해야 했던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하는 작태는 미친놈이 정신나간 듯 해대는 기가 막힌 변태짓이라고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임충은 그 미친 변태 같은 놈이 해대는 개소리를 듣고 방 안에 있는 부인에게 자기가 왔으니 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가 남편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치근대며 덤벼드는 고아내란 놈을 뿌리치며 방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문이 열려 부글거리는 고리눈을 부릅뜨고 살기가 넘치는 자세로 서 있는 임충이 보이자 고아내는 그대로 누각의 창문을 부수며 아래로 뛰어내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고아내 놈이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은 광기 어린 놈이 괴력을 내듯 높은 담을 뛰어넘어 무작정 앞만 보고 주랭랑을 놓는 꼬리 내린 강아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고태위의 아들이건 뭐건 잡히면 골통을 부숴버리려고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고아내란 놈이 이미 창문으로 뛰어내려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쳐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망치는 놈을 보고 맥이 풀린 임충이 아내에게 그놈에게 욕을 보지는 않았느냐고 묻자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때맞춰 와주셔서 별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부인에게 별일은 없었다지만 그렇다고 임충의 불같이 타오르는 분이 풀릴 리는 만무에 있기에 고아내의 골통을 부숴버리는 대신 육겸이 집안은 가루가 날 정도로 온통 들부숴버린 뒤에야 부인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임충이 육겸이 집을 온통 때려 부수는 소리에 겁을 먹은 주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문틈으로 그가 난리치는 모습을 숨죽여 보고 있었습니다. 임충은 부인과 고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기에 곧바로 시퍼렇게 날이 선 칼 한 자루를 품고 일어납니다. 집을 나온 임충이 육겸이란 죽일 놈이 기다리고 있을 번느로 달려갔지만 소식을 전해 들은 그놈은 당연히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그가 육겸을 요절내버리기 위해 번느로 뛰어간 것은 앞뒤 일을 맞춰보니 결국 모든 것은 육겸 그놈이 수장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상황상 일이 꼬여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찰나 집안 머슴이 뛰어들어와 상황을 알리자 임충의 성깔을 잘 알고 있던 육겸인지라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우선 몸부터 다른 곳으로 피해버린 겁니다. 번로를 나와 조금 전 때려부셨던 육겸의 집으로 다시 가 그놈이 오기를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겁먹고 달아난 놈은 돌아오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임충을 본 부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큰 욕을 본 것도 없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니 이제 그만두세요. 그럴 수는 없어. 그 육겸이라는 놈은 그동안 나와 형님 아우하며 지냈던 인간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감히 나를 속여 바보로 만들려 하다니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분을 이기지 못한 임충이 부르르 몸을 떨며 저주하듯 말하자 걱정이 앞선 부인은 더욱 간곡한 말로 그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말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 임충이 다시 일어나 육겸이 집으로 가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겁을 먹고 고태의 부중에 숨어버린 육겸은 감히 그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임충은 사흘이나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나흘째 되던 날 채마밭을 지키며 지내던 노지심이 불쑥 임충을 찾아와 요즘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노지심이 묻자 임충이 굳은 얼굴로 대답합니다. 형님, 이 아우가 요즘 바쁜 일이 생겨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이 술이나 한잔 하시지요. 하지만 갑작스레 오셨기에 시간이 없어서 술상을 준비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에서 마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 근처 주점에서 한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진한 지심은 임충이 술이란 말을 하자 눈치 없이 그저 반가워하며 해벌레 입을 벌리고 좋아라 합니다. 둘은 함께 저작거리러 나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하루 종일 술을 마신 후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헤어집니다. 임충은 다음날부터 술 타령을 시작하여 모든 걸 내팽개친 상황에서 오직 노지심과 어울려 술잔만 빨아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슴속에 불타듯 이글거리고 있는 울분을 이유로 지심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신기한 것 아닌가. 한번 혼쭐이 나고도 집버릇 개 못 준다고 또다시 임충의 부인을 희롱하려다 실패한 뒤 도망쳐온 고아내란 놈 역시 나날이 임충 이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날 임충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누각의 창문을 부수고 아래로 뛰어내려 담을 넘고 도망치던 자신의 치사한 꼴이 눈만 감으면 떠올라 괴로웠지만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 스스로 삭히려 하니 다시 중병 환자가 되어 앓기 시작합니다. 변태 정신병자 같은 고아내란 놈이 알아누웠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육겸과 부한 두 놈이 걱정이 되어 찾아와 그를 보니 노랗게 뜬 얼굴에 초점을 잃은 눈동자를 하고 말까지 헷갈리는 것을 보니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는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앓고 있는 이유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육겸이 고아내에게 무슨 일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냐고 다시 묻자 모든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2번이나 임충이란 교두놈의 부인을 건드리려 했지만 결국 2번 다 망신만 당하고 실패했다네. 자네들이니까 솔직히 말하는데 내 상황이 이런 것은 바로 그 여편네를 품지 못하는 것 때문인데 오히려 병만 키운 꼴이 되어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으니 그렇게 말하자 자기들이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계시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여편네를 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충은 목을 매달도록 만들 것이고 모든 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니 죽는다는 소리는 그만하라고 개소리를 해댑니다. 부한과 육겸은 변태같은 색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친놈에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자 잡놈은 기운이 나는지 일어나 앉았습니다. 변태 고아내란 놈이 일어나 앉자 셋이서 뭔가 한참을 수군거리며 분탕질을 할 음료를 꾸미는 중에 테이브의 늙은 청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란 도관이라고도 하며 양반집 혹은 관청 등에서 잡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들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고아내가 기거하는 곳으로 온 것은 고태희가 양아들이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병세를 살피라고 보낸 것이며 잡놈 고아내의 병세를 살피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부한이란 놈이 육겸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귀옛말을 듣고 난 육겸이 그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며 동의를 하자 두 사람은 한 가지 묘책을 정한 다음 테이블에서 온 청지기 늙은이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고 있던 부한과 육겸 두 놈이 잡놈 고아내의 병세를 살펴보고 나오는 청지기 늙은이를 으슥한 구석쟁이로 이끌어 놓고 말합니다. 들으셔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고아내님의 병환은 예사로이 볼 것이 아닙니다. 만약 태희님께서 아드님이 병환이 낫기를 바라신다면 임충이란 교두를 죽여버리고 그놈 여편네를 고아내님이 마음껏 품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고 이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고아내님의 병환이 차도가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태희님의 아드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 것이외다. 늙은 청지기도 여기저기서 달리 들은 말들이 있었기에 두 놈이 하는 말을 듣고 별다른 토를 달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소이다. 내가 오늘 밤 태희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늙은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사실대로 고해 바치도록 하겠소이다. 그의 확답을 듣고 난 두 놈이 자기들은 이미 좋은 계약을 꾸며 놓았는데 단지 태희 어르신께서 어찌 생각하실지 몰라 기다리고 있겠으니 상황을 말씀드린 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달라고 말한 후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태위부로 돌아간 청지기 늙은이는 그날 밤 고태희를 만나 두 놈이 시키는 대로 아드님의 병은 별것 아니며 단지 교두 임충의 부인에게 정분이 든 상사병일 따름이라고 일러 바칩니다.
청직이 노인이 말하자 주위에 친척 등 가까이 지낼 사람이 없어 정에 목말라 하는 고태위인지라 양아들 놈을 나무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는 그 늙은 청지기에게 도대체 고아내가 임충의 부인을 어디서 얼마나 보았는데 그토록 정분이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청지기는 지난달 28날 오왕로에 갔다가 보았다고 하니 이제 겨우 달포 남짓 때였으며 며칠 전 육겸이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두 놈에게서 들은 것에 살까지 붙여가며 상세히 말해줍니다. 청지기 늙은이의 말을 듣고 난 고구는 저작거리 건달패 출신답게 건조두 부안과 육겸이 바라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여 말합니다. 고아내의 상태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여편네 때문에 집안 구석이 시끄러워진다면 그 임충이란 교두를 없애버릴 수밖에. 그럼 인물이 조금 아깝기는 하다만 만약 그 인물을 아까워하느라 임충을 감싼다면 내 아들놈이 죽을 판이니 어쩌겠느냐. 과거 저작거리 건달패로 놀던 놈이 공 하나 잘 찬다는 것 때문에 왕손인 주인정이 눈에 들었다가 천운이 있었는지 그 주인이었던 왕손이 황제가 되자 송나라를 지키는 군의 수장자리를 꿰찬 고구다 말이 아니겠는가. 그 말을 듣고 부안과 육겸이 좋은 계책을 꾸며놓았다고 아뢰자 고구는 그들을 당장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고구가 지시하자 청지기 늙은이는 곧바로 부안과 육겸을 태위부로 불러들였고 고아내의 양애비인 고구가 그들에게 조용한 어투로 묻습니다. 청지기 노인네에게 너희들이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줄 좋은 묘책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너희들이 개교로 아들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둘을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써줄 수 있다. 고구가 생각지도 않았던 대단한 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하자 부안과 육겸은 흥분하여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태위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다가 필요할 시기에 나오셔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된다고 황성해하며 대답합니다. 육겸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책을 조목조목 밝히자 고구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자기도 힘껏 도울 생각이니 내일 당장 시작하여 일을 빨리 끝내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임충은 매일 노지심과 어울려 술만 퍼마시면서 고아내 놈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 했던 일을 잊으려 애쓰고 있던 어느 날 노지심과 함께 열무방이란 거리를 지나던 중 몸집이 엄청나게 큰 한 사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임충이 부안과 육겸 두 잡놈의 음모에 빠져들어 억울하게 당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